유튜브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진행되는 세무 조정 및 세액의 납부 등에 대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판정을 할 때는 이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그리고 졸업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업종 기준과 규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업종을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제한 적용하였지만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다음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성 서비스업이 어떤 업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점업 중에서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고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과 관광 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 소비성 서비스업의 한국 표준 분류 산업 코드를 보겠는데요. 호텔업은 55101로 되는 사업자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이죠. 이렇게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관업 55102, 주점업 중에서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등과 같은 코드를 분류받은 업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점업 중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주점업 중 단란주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점업이라고 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주점업 중에서 생맥주 전문점 56213 코드, 또 기타 주점업 56219, 비알코올 음료점 5622로 시작하는 코드일 경우에는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적 영역 사업자인데요. 3.3%되는 인적 영역 사업자일 경우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가 3,600이지만 이렇게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일 때와 중소기업이 아닐 때의 혜택은 차이가 많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규모 기준을 확인을 할 텐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한다. 이때 평균 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을 세분화하여 그 매출액 기준 설정해 놓았는데요. 1,500억부터 400억까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 부호는 통계 제21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게 되는데요. 감면 업종에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그 외의 업종으로 나누어집니다.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 말하고 지식기반 산업은 엔지니어링 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 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에 광고물 문안 및 설계 등 작업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 서비스업,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이 이 지식 기반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면율이 소기업에 한해서 10%, 또 지식 기반 산업일 경우에는 소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일 경우는 10%의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의 업종은 소기업에 한해서 20%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감면율은 수도권 내 지역에서의 감면율입니다. 수도권 내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은 지식 기반 산업일 경우에만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도권 내 사업장의 감면율과 또 수도권 외의 사업장의 감면율이 다른데요. 도매업의 경우, 그러니까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도매업 등은 소기업일 경우는 10%, 중기업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일 경우는 5% 감면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지식 기반 산업일 경우에는 수도권 외일 경우 소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5%를 감면 혜택을 받고요. 그 외의 업종에서는 수도권 외 사업장일 경우 소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5%의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중소기업은 지식 기반 산업에 대해서만 1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그런데 이제 23년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수도권 내 사업장의 감면율 중소기업 10%, 지식 기반 산업에 대해서 제외되는 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감면에 대한 율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수도권이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이 소기업이라는 거는 업종별로 소기업의 규모가 나눠져 있는데요. 제조업일 경우에는 매출액이 120억, 또 제조업 중에서도 뭐 농업, 광업, 건설업, 이렇게 뭐 목재, 나무 제품, 석유 제품을 제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10억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또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도매,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50억이 기준이고요. 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30억, 또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보건업 등과 같은 업종은 10억으로 소기업 범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는 사업장 중에 겸업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소기업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 전자부품 매출액이 60억, 또 소매업 매출액이 55억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조업과 소매업 중 이 기업은 어떤 업종이 소기업을 판정할 수 있는 주된 업종이 될까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소기업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매출액이 60억 원이고 소매업의 매출액이 55억 원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매출이 더 많아서 주된 업종은 제조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매출액 기준은 60억과 55억을 더한 115억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20억 이하였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업종 모두 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서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30%, 또 도매업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겸업 사업일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매출액을 큰 수익 금액이 큰 것이 주된 업종이 될 거고 그 매출 기준은 이 두 가지의 수익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이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감면을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면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현금 영수증 가맹점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를 위반할 시 감면을 배제, 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 등 다른 세액 감면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나 고용등재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기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전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 최저한세는 맞춰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 2018년 기소부터 감면 한도가 1억 원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씩 1억 원에서 차감하여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 건데요. 프랜차이즈 산업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식자재 등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음식료품 제조 또는 도매 사업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영 상담 서비스 등을 부수적으로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주된 산업 활동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코드 분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접 제조한 빵 및 소스류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는 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운 빵 또는 그 소스류를 구입한 빵 또는 소스류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4632 코드 가공식품 도매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전략 기획 자문이나 시장 관리 및 인력 관리 자문 등 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된 산업 활동일 경우에는 71531 코드인 경영 컨설팅업이 주된 산업 활동의 업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접 제조한 빵을 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구입한 빵과 소스류를 이제 가맹점에 공급을 하느냐 그리고 컨설팅이 주된 활동이냐에 따라 제조업, 도매업 또는 컨설팅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제조업과 도매업 그리고 컨설팅 등 감면받는 비율도 다르고 또 소기업의 기준 매출액도 각기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업종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감면의 종류는 상이하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감면을 어떻게 적용받고 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종합소득세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특업일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 49401 코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이 되므로 택배업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적용